우리 모두의 삶을 에코라이프로 만들고 싶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기후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엇부터 하면 될지, 또 어떨 때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지구를 아프게 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옷 좋아하세요? 요즘 너무 예쁜 옷들도 많고 또 왜 이렇게 옷이 싼지 너무 신나게 막 쇼핑하다 보면 막 옷들이 오고 몇 번 입으면 또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옷이 과연 우리를 즐겁게도 해주지만 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해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구가 죽으면 패션도 없다.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런던에서 패션쇼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거든요. 패션 산업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서울도 물론 유명하지만 파리죠. 파리가 정말 패션에 정말 유명한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패션 산업이 지구 환경을 망치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옷이 왜 지구를 아프게 하고 또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몇 번이나 사세요? 1년에 한 번 내가 산 옷 한번 세어보세요. 전 세계 우리 인구는 78억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옷은 연간 1000억 벌이 만들어져요.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죠. 왜냐면 옷을 재단하고 하면 짜투리 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20%는 쓰레기가 돼요. 그 80%가 옷이 탄생되겠죠. 근데 이 80%의 옷에서 30%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은 그냥 포장된 채로 그냥 버려진다고 해요.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마 갖고 있는 옷이 아마 면티일 거예요. 그쵸? 우리 흰색 라운드 면티 안에도 있고 겉에도 있고 제일 많이 입는 옷이죠.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입는 옷인데 이 면티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세요? 물이 무려 2,700리터. 우리가 약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개인당 3년 동안 먹을 물이 내 면티 한 장에 소모가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면티를 막 너무 쉽게 사고 몇 번 입고 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재배되면서 굉장히 많은 농약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재배되는 과정에 물도 엄청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염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여러 컬러를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요.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거의 또 많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예 새 걸로도 버려지고 또 우리가 입은 다음에 그 옷들이 또 엄청 많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옷들이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내 옷장에 그냥 그대로 있다. 두 번째, 당근이나 아름다운 가게나 아니면 구딜스토어 이런 거에 보내서 누군가가 입을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옷 수거함에 넣는다. 두 번째, 누군가가 입을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입은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옷 수거함으로 버린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뭔가 좋은데 이용될 거야, 기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옷 수거함으로 버린 거는 어떻게 될까요? KBS 환경 스페셜에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걸 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 내가 버린 옷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이 폐쓰레기를 받아요. 돈을 주고 처리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완전히 그 마을을 다 뒤덮어서 옷 무덤이 돼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카타만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옷 중고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의 인구는 3천만 명인데 매주 1,500만 벌의 옷이 수입이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약 8억 장의 옷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천만 명의 이 가나 사람들이 그 옷을 얼마나 사겠어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고 그 모든 집들은 다 옷무덤으로 집 앞도 강도 산도 다 그냥 옷이 무덤에 대해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풀 대신 이 플라스틱 옷을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의 순위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28번째라고 해요. 28번째 인구가 헌옷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28번째 정도 돼야지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막 50이면 훨씬 더 우리가 옷을 조금 입고 있는 건데 5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1년에 옷을 몇 벌 사는 줄 아세요? 나 옷 몇 벌 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년에 평균 옷을 68벌 구매한대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입고 버리는 게 12%나 된대요. 그냥 충동 구매하고 샀는데 아닌가벼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입고 버리든 안 입고 버리든 그 버린 거의 95%가 수출이 돼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프라토라는 성곽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모와 캐시미어의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양모나 캐시미어는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다시 다 수거를 해서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얘를 다 풀어서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실로 또 옷을 만드는, 세계에서 재생 섬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다른 건 뭐냐면 섬유 자체의 원료를 다시 활용해서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KOA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르키시미어라는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거든요. 여기는 몽골에서 정말 그 양털을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것만 그대로 주워가지고요. 걔로 실을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풀면 쭉 나중에 실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다시 다 수거해서 여기도 또한 실을 만들어서 다시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버려진 헌옷이 에너지도 돼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석유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주목하는 건데요.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옷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또 다른 제품이 탄생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업사이클링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니 클로젯은 안 입는 청바지들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탄생시켰어요. 저도 여기에도 청바지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터치포굿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폐연 수막을 가지고 정말 되게 다양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제품들을 탄생을 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외국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는 트럭의 방수포, 또 버려지는 폐차의 시트라든지 안전벨트의 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 있는 걸로 유명해요. 옷이 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12,000벌의 옷감들이 모여가지고 집이 탄생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어떤 화학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압축을 하고 냉각을 하고 가열을 해서 그런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옷감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접착제 같은 것도 쓰지 않으니까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유해 물질도 나오지 않고요. 아주 친환경적이고 튼튼한 건축 자재인 프라스넬이라는 게 탄생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세진 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기술을 개발한 박준영 대표님은 약 40년간 이 봉제 산업 쪽에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옷감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옷감의 성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옷감을 가지고 오히려 또 지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둘째 아이가 발달장애인 세진인데요. 둘째 딸인 세진이의 이름을 따서 세진 플러스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었어요. 세진이와 같은 이 발달장애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이분의 꿈이셨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화학 처리도 하지 않고요. 그다음 접착제 같은 것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한 물질도 나오지 않고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의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의 몸에도 굉장히 좋고 또 지구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처리해주는, 이 프라스넬은 청계천변이나 공원의 의자로도 쓰이고요. 또 스타벅스의 천정에 자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 좋은 거는 건강하고 좋은 자재로 집도 좀 싸게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꼭 필요한 옷만 사는 거예요. 신중하게 구매한다. 일단 한번 샀다 그러면 오래 입는다. 내가 못 입을 때 작아지거나 실증나면 누군가가 입을 수 있게 교환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재활용이 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옷을 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세일한다, 뭐 또 이렇게 SNS에 막 옷에 대한 광고가 뜨면은 그냥 안 봐요. 유혹에 안 빠지려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작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지원의 치얼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